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46분입니다. 자, 필환경 시대를 맞아서 환경 이슈를 자세히 좀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환경하자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이유리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전기하고 석탄발전소 얘기를 좀 나눴었거든요. 오늘은 석탄 금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네. 이 단어 자체가 생소한데요. 그렇죠. 예. 오늘은 석탄 발전소와 석탄 금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석탄 금융이란 단어가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이걸 천천히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일단은 현재 국내에서 가동 중인 석탄 발전소가 총 60기입니다. 60기. 예. 네, 석탄은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화석연료로서 국내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약 30% 정도가 이 석탄 발전소에서 배출이 되고 있고요. 예. 이러한 석탄 연료의 사용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를 비롯한 각종 오염물질을 배출하죠. 이런 오염물질로 인해서 국내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해서 2054년까지 약 1만 5천 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또 지금 현재 대규모 석탄 발전소 7기가 새롭게 지어지고 있는 와중이라. 저도 이 얘기를 듣고 놀랐어요. 네, 예. 맞아요. 이런 신규 석탄 발전소가 가동이 시작된다면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신규 석탄 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이나 또는 해외에서 석탄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에 한국 금융기관들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한국 금융기관들이? 예. 그래서 그러면 뭐 저희가 아는 은행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런 금융기관들이 투자를 하는 것, 석탄에 투자를 하는 것 그 자체를 석탄금융이라고 저희가 지칭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금융기관이랑 공적 기관일 수도 있어요. 또는 민간 금융기관인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들을 뜻합니다. 전체적으로 포함된 금융기관이고요. 그 세계 금융기관들이 지금 현재 기후위기와 대기오염 문제 해결의 문제에 그런 책임을 통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석탄 투자를 중단하기 위해서 이른바 탈석탄 투자 선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에 김지석 위원께서도 이 얘기를 한번 해주셨어요. 해외에서는 어떤 부분에 투자를 하느냐. 네. 를 생각하고 있다. 전과 달라졌다. 변화됐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안 그래도 관심이 적어서 걱정인데 여기에 무관심한 걸 떠나 투자까지 지금 그렇죠. 하고 있다고요? 네, 맞아요. 예. 지금 사실상 세계 금융기관들은 그 기후위기로 인해서 금융이 큰 위기에 처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전망을 하고 있어서 네. 그래서 더욱더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석탄 투자를 중단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흐름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런 세계적인 탈석탄 흐름과는 좀 반면에 상반되게 한국 금융기관들이 심지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석탄 발전소까지 건설을 투자하는 것에 나서기도 해서 문제가 많이 됐었죠. 네. 좀 최근에 일어난 해외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예. 작년에 호주 산불이 매우 심각했었잖아요. 기억하죠. 보도도 네. 해드렸고. 그렇죠. 한 6개월, 9개월간 계속 불이 네. 꺼지지 않고 계속 탔었는데 호주 퀸즐랜드에 위치한 석탄 수출 목적의 항만터미널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항만터미널인데 이 터미널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한국 금융사들이 막대한 투자를 한 것이 밝혀지면서 호주 현지에서 시민들이 강한 반대를 했었고요. 이 당시에 이제 작년 일이었어요, 이게. 예. 이 당시에 환경단체랑 호주의 청소년들이 한국 기업이 석탄 사업 투자를 해서 호주 산불과 기후변화가 악화되고 있다면서 기업의 불매운동까지 예고를 했었거든요. 이게 나중에는 그 기업의 이미지에도 안 좋게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작년 말 9월쯤이었어요. 결국 해당 금융사들이 투자 철회를 밝혔습니다. 투자 철회를? 예, 예. 그러면 그때 국내 그 금융기관들의 투자 규모가 뭐 어느 정도였는지 뭐 그것까지 포함해서 뭐 전체적으로 이런 석탄이나 이런 쪽에 투자하는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당시에 호주의 그 항만터미널에 투자했던 규모는 금융사마다 좀 다르긴 했는데 한 대략 3천억 원 정도의 이제 각자 개별적으로 한 3천억 원 정도의 투자를 했었고요. 예, 꽤 큰 규모가 큰데 그 한국사회 책임 투자 포럼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약 11년. 그렇죠. 네. 근데 지금처럼 석탄 발전 규모를 유지할 경우에는 경제적인 위험도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금융기관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석탄 투자를 중단하고 있는데 반면에 국내 금융기관들이 계속 시대에 역행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었고 최근에는 몇몇 금융기관들이 이런 탈석탄 선언에 나서고 있는 곳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흐름에 좀 따라가려고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선언에 나서기 바로 직전에 즉 기존에 진행했던 석탄 투자는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혀서 앞으로는 안 하겠지만 네. 하던 건 그냥 한다. 그렇죠. 근데 네. 그 또한 굉장히 규모 있는 투자이고 신규 석탄 발전소 아. 지금 국내에 짓고 있는 7개에도 막대한 투자를 했던 금융기관들이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서 사실상 반쪽짜리 선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기업 이미지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사실 우리가 결국은 석탄 산업이란 건 언젠간 멈춰야 하는 산업이고 그렇죠. 네. 앞으로 새로운 쪽으로 더 투자를 하고 그걸 키워나가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한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맞습니다. 하네요. 예.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아직 멈추진 않겠다. 앞으로는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멈추지 않겠다는 건 결국 석탄 발전이 당분간은 유지가 될 것이다. 이걸 지금 예상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렇다면 이러한 투자를 좀 점차 줄여나갈 방법, 근본적인 방법은 없는 건가요? 아무래도 투자를 막기 위한 어떤 장치들은 좀 존재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이런 투자를 막기 위해서 시민사회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음. 최근에 이제 청년단체인데요. 청년 기후 긴급행동에서 석탄 투자를 하고 있는 한국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투자 중단을 요청하는 공개 질의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환경단체들이 계속해서 석탄 금융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러한 탈석탄 흐름에 몇몇 자치행정에서도 변화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게 지자체와 교육청은 세금을 예치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은행들이죠. 이런 금융기관들을 4년에 한 번씩 선정하고 계약하는 과정이 그렇겠죠. 있습니다. 네. 네. 이를 바로 금고라고 부르는데요. 지자체가 금고를 선정을 할 때 해당 금융기관이 석탄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탈석탄 투자를 선언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이런 평가 항목을 만들어가지고 이른바 탈석탄 금고를 지향하는 행정기관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작년 5월에도 청소년 기후행동이랑 서울환경연합의 지속적인 요구를 받아서 서울시 교육청이 탈석탄 금고 조례를 신설을 했었고요. 네. 충남도 외 55개 기관이 탈석탄 금고를 선언을 했는데 이렇게 전국 지방정부 차원에서 변화가 계속되는 와중에 좀 아쉬운 부분은 금고 규모가 가장 큰 서울시가 아직 동참하지 않았거든요. 아까 서울시 교육청입니까 거기는? 네, 거기는 교육청입니다. 그렇군요. 네. 다른 곳이라서 네, 이렇게 금고가 다르죠. 네. 그래서 서울시가 좀 더 빠르게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서 탈석탄 금고를 빨리 그러면 영향력이 동참했으면 커지겠군요. 그렇죠. 네. 다른 것보다 지금 이 청년 기후 긴급 행동 미래를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 안 하니까 아무도 신경 안 쓴다고 지금 아마 나서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기후 변화가 이렇게 심각해지면서 바뀌어야 될 게 진짜 많네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석탄 산업만 생각했는데 그 산업을 만들기 위한 또 그 자금이 결국은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금융의 문제, 그걸 또 짓는 건설의 문제도 들어갈 거고 지금 이 안에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금융권도 이제 근본적인 고민을 좀 해야겠어요. 네, 맞아요. 지난 11년 동안 국내 금융기관의 석탄 투자 규모가 60조 원에 이르는 큰 규모인 이유도 그러니까요. 사실 지금까지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던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작년 여름에 길었던 장마와 또 올해 겨울 한파를 생각을 해보면 기후변화는 이미 우리 일상의 위기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렇게 석탄 발전소 건설에 사용되는 석탄 투자, 석탄 금융은 기후위기의 연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빨리 멈춰야 되고요. 이런 심각해진 기후위기뿐만 그런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반지구적인 투자는 멈춰야 할 때이고 사실 국내 금융기관들이 환경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떻게 책임지고 투자할지 깊게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대기업들의 그런 어떤 활동이 어떻게 사회와 연결이 돼야 되느냐 고민했지만 금융기관의 문제도 저희가 같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경하자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이효리 팀장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은실의 뉴스 브런치 화요일 순서도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죠. 저는 어김없이 내일 오전 10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